오케이, 안녕하십시다. 제가 어저께 밤에 파일은 보내드렸어요. 같은 내용인데 좀 업데이트 된 거라서 좀 보고, 그 다음에 이 앞에 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챕터 11 같은 마이크 파슨 교수님이 쓰신 부분인데, 그 중에 11.4.1이 거기가 있다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디피니션들이 볼만한 게 많습니다. 11.4.1.1. 제가 정리는 여기다 안 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할 때 이런 프로펄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아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좀 찾아보려면 이 섹션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제 그 앞부분은 다 우리 정현 교수님이 강의하신 부분이라서 맨 끝에 프로펠러 디자인 옵티미제이션만 조금 정리를 했는데, 거기는 사실 별로 내용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재 2로 좀 더 자세히 했다고 그랬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 포함시킨 그림인데 줄을 제가 조금 쳤어요, 그죠? 그런데 글씨가 여전히 안 보이는군요. 하여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보이려나, 이게 그래도 프린트가 오히려 더 깨끗하지, 그죠? 보세요, 이게 University of Michigan 프로펠러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 by MG Parson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레퍼런스고, 여기에 보면 바게닝겐 비스리드 프로펠러 프릴리미너리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릴리미너리 디자인이라는 얘기는 디테일 디자인이 아니라는 얘기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또 2%인가요? 2%를 뭐라고 썼습니까, 이게? 하여튼 컨트롤러블 피치 프로펠러인 경우에는 2%를 에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타? 에타 2라는 거는 오픈 워터 에피션시고, 뭐라고 써요? 리듀스드? 네. 리듀스드. 그러니까 에타 2라는 것이 여기에 어딘가 나올 텐데, 이게 에타 2라고 써 있나요? 네. 그러니까 프로펠러 오픈 워터 에피션시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거가 원래 지금 이거는 우리가 픽스트 피치 프로펠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픽스트 피치 프로펠러라고 써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하여튼 이 소프트웨어를 돌리는데 인풋 데이터를 이런 걸 집어넣으면 옵티멀 디자인 리절트가 이렇게 나온다. 그 큰 덩어리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여기에 에타2 KQ인가요? KQ의 10배, 그 다음에 KT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요 오른쪽 박스 친 거가 이걸 보라고 하는 건데, 실선으로 된 것이 KQ죠. 네? 10KQ. 그 다음에 밑에 쇄선이 KT, 그 다음에 이타 5가 이렇게 포물선 같이 된 게 이타 5죠. 이게 이제 오픈워터 에피션시, 프로펠러 에피션시고, 밑에는 어드밴스 코피션트 J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한 걸 더 잘 볼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주요 팩터라는 것만 알면 되고, Q는 토르크에 대한 거고, 토르크 코피션트고, KT는 스러스트 코피션트고, 스러스트하고 토르크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스러스트는 밀어내는 힘이고, 토르크는 축에 돌리는 회전력이고, 그죠? 회전 모멘트, 그런 거죠. 단위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잠깐 보시면, 버릴 백 캐비테이션 컨스트레인트 갖고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또 다른 그림에서 보겠지만, 어떤 속도나 빠르면은 우리가 캐비테이션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팁 쪽에 생깁니다. 왜 팁 쪽에 생기냐면은, 팁 쪽에 스피드가 빠르니까. 우리 풍력 발전 설명할 때도 다이아미터가 100m짜리가 돌면, 이 팁 부분은 마하 속도가 나온다며 천천히 도는 거 같잖아. 왜냐면 다이아미터가 크니까. 네? 어마어마한 속도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소리랑 이런 게 굉장히 진동이 생긴다고 합니다. 천천히 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워낙 크기 때문에 팁 부분은 마찬가지로 그거보다 작지만 프로펠러도 팁 부분에는 이 허브 부분, 우리가 축 부분을 허브라고 부르는데, 허브 부분은 속도가 느리고, 허브는 거의 안 돈다고 봐도 되죠, 그죠?
그래서 팁 부분에 팁 볼텍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팁 볼텍스가 생기는데 그게 얼만큼 생기느냐? 5%냐? 10%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컨스트레인트를 준다는 얘기는 5%보다 작게 캐비테이션이 생기는 거를 디자인 리퀘어먼트를 준다. 컨스트레인트를 준다.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그걸 인풋 데이터를 줬고요. 뭐 나머지 뭐 픽스드 피치 프로펠러고 블레이드 넘버도 줬고 뭐 프로펠러 리콰이어드 프로펠러 스러스트도 줬고 쉽 스피드도 줬고 뭐 이런 나중에 보십시오. 그래서 나온 것이 보면은 다이아미터가 나왔고 피치가 나왔고 이게 뭡니까? 피치 다이아미터 레이쇼, 네. 그다음에 익스텐드 에어리어 레이쇼,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이 POP 프로그램인데 내가 또 안 고쳐보라. 고치면서 못 봤네. 자, 거기까지는 지난번에 본 거지만 좀 자세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밀러리 프로펠러 셀렉션 디자인. 이거는 또 앞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본 것들은 쭉 지나가고요. 이게 이제 우리 P&A라고 하는 책의 프로펄전 챕터에 네덜란드 그 토잉탱크 와게닝겐에 있는 분들이 쓴 챕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더 이론적인 디테일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 파슨스 교수님 책을 보다 보면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설명 안 하고 넘어간 분들도 많아요. 예? 그 부분을 이해를 보려면 이 책을 찾아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말끔하게 정리한 책이니까 전문가들이. 파슨스 교수님 책은 설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막 가져다가 탁탁탁탁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이 디테일은, 이 프린시플은 여기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준 거다. 근데 뭐 그것까지 다 볼 시간적 여유는 없겠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게 되면 그렇게 찾아가 봐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디피니션도 우리 지난번에 봤고요. 또 오픈워터 테스트라는 것이 이런 거다. 그림을 보여줬고 설명했고 또 프로펠러와 헐이 만나기 때문에 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어드밴스 스피드 오브 어드밴스라고 부르거든요. 스피드 오브 어드밴스. 웨이크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했어요. 물이 이렇게 돌아 들어오기 때문에 빨라지는 부분이 프로펠러 윗부분은 많고 아랫부분은 적고 그래서 웨이크라는 것이 분포가 웨이크 분포도라는 걸 그린단 말이죠. 필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이렇게 배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프로펠러가 돌면서 그 유동이 똑같지 않은 대를 계속 반복해서 돌기 때문에 진동이 생긴다. 그래서 진동 프리퀀시를 블레이드 넘버하고 RPM하고 계산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진동수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5번씩 하여튼 뭐가 됐건 소리가 한 바퀴 한 번씩 난다 그러면 5개 낼 거고 1분에 100번 돌면 그럼 500번 나올 거 아니에요. 1분에. 뭐 프리퀀시를 뭐 분당제는지 초당제는지 그건 또 다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내추럴 프리퀀시 때문에 이게 뭐 어디 국부적인 내추럴 프리퀀시도 있고 이퀴펀트 내추럴 프리퀀시도 있을 거고 배 전체는 따질 필요는 없을 거고 국부적으로 진동이 생기는데 무슨 뭐 어떤 부분이 뭐 스티어링 휠이 공진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스러스트 디덕션도 마찬가지로 프로펠러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뭐 웨이크 때문이 아니라 뭐 그래서 하여튼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 이거는 딜리버드 파워와 이펙티브 파워의 차이가 이 둘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나타내 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내 준 거를 보면 오픈워터 프로펠러 때문에 생긴 이게 아마 제일 큽니다. 이게 한 50%좀 먹고요. 헐 에피션시, 렐러티브 에피션시인가 뭐 그랬고 그 세 가지가 이것과 이것의 차이. 그것 차이는 PD는 프로펠러 직전까지 엔진에서 전달된 마력 그건 잴 수 있어요. 어떻게 그죠? P2는 배를 끌면서 재지는 힘, 저항. 예? 이 밀어내는 힘 가지고 이 저항을 이겨내서 배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놈과 이놈이 같아야 되는, 이놈으로 이놈을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와중에 이만큼의 에피션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못 적었던 물음표를 했던 이 부분 고쳤는데 프로펠러 에피션시 비하인드 더 헐 뭐 이런 롱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 지난번에 정영 교수님이 프로펠러 에피션시다 그런 말을 한번 하셨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네. 네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뭐 용어들이 많고 그 각각의 피지컬 미닝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커브도 잠깐 더 보고 가죠. 옵티멈 니타 O, 에타 O 이거를 찾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에타 O를 썼는데 보통 오더가 지난번에 얘기했군요. 오더가 한 0.50% 정도나 60% 사이에 있더라. 근데 컨트롤 로테이팅 프로펠러, 컨트롤 로테이팅 프로펠러라는 건 프로펠러 두 개를 달아서 이렇게 돌아서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거고요. 바게닝 B 시리즈 이게 픽스드 피치, 블레이드 4개짜리, 그다음에 fully cavitating 프로펠러라는 것도 설명했고, vertical axis 프로펠러 수직된 거, 그다음에 시리즈인데 뭐 코트 노즐, 노즐인데 조금 이거 다르군요, 그죠? 노즐의 에러버 D가 다르네. 네, 에러버 D가 다르고, 빅탱커, 트롤러, 터그 이건 설명 지난번에 안 했네. 코스터, 싱글 스크루, 카고십, 트윈 스크루 십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 KQ하고 어드밴스 코피션트하고 뭐 관계된 그런 수치예요. 그죠? 그러니까 토르크 코피션트하고 어드밴스 스피드하고 토르크하고 관계된 무차원화된 수치고 여기 로그 스케일로 했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옵티멈 에피션시 프로펄전에 따른 그 타입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 설계입니다. 그래서 타입, 프로펠러 타입, 블레이드 타입, 블레이드 넘버, 다이아미터, 그 다음에 expanded air ratio, pitch diameter ratio, 프로펠러 RPM 뭐 이런 것들을 정하려고 하는 거고 아까 내가 보여줬던 그 POP 프로그램의 아웃풋에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 부분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자, 이것도 설명했던 내용이고 지난번에 요 정도쯤에 썼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지난 수업 시간에 네. Expanded Area Ratio라는 거는 그 프로펠러의 실제 에어리아 그러니까 블레이드 면적이죠. 블레이드 면적을 그냥 그 원하고 비례해서 낸 거다 이거죠.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프로펠러 비행기의 날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기억나요? 프로펠러 비행기의 비행기 날개 일조각이 생겨갖고 얇게 돼 있어. 두 개야 보통. 옛날 비행기 보면 1차 대전. 근데 요즘에 제주도 가는 한성항공 뭐 거기 망했나? 하여튼 저가 항공사들이 프로펠러 비행기를 하고 다니는데 타본 사람 아무도 안 타봤어. 다른 비행기. 그 벨기에인가 어디 캐나다 비행기인데 그거는 프로펠러가 스큐도 되고 날개도 개수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1차 대전 전투기는 그냥 날씬날씬해서 길쭉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expanded area ratio가 굉장히 작아. 비행기는. 왜냐하면 그 하이스피드 돌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배 아니면 선풍기 같은 것들은 블레이드 에어리어 레이쇼가 크죠. 빈 공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물이 그냥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별로 안 보인다고. 블레이드들이 이렇게 크지. 널찍널찍하고 블레이드 개수도 많고. 비행기 날개에는 그냥 일주간 두 개가 이렇게 그냥 일자처럼 붙어 있죠. 블레이드 에어리어 레이쇼가 뭐 거의 10%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선풍기 같은 거는 뭐 한 7, 80% 돼 보이지?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다. 하여튼 그것이 하여튼 여러 가지 영향을 줍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이건 이제 인풋 데이터 같은 거가 되겠습니다. 아까. 네. 그래서 내가 여기 좀 더 써놨는데, 이번에는 용어들을 다, 딴 데 가서 아까 definition 섹션에 가면 다 찾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결국은 이것과 이것, 이 저항과 속도죠. 그게 마력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것이 이제 delivered power하고 아까 effective power하고 이 차이에 여러 가지 에타들이 세 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total resistance, thrust, speed of advance, torque, 이거 아래 첨자로 바꿔요. advance coefficient,
스러스트 코피션트, 토크 코피션트, 정의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펠러 아까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설계의 프리리미너리 디자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B 시리즈, 막인인겐 B 시리즈 차트를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또 아니 딴 거 가지고 해도 되죠. 꼭 그걸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제일 파퓰러하다. 픽스드 RPM 케이스가 있고 픽스드 다이아메트 케이스가 있어요. 프로펠러 설계를 하는데 픽스드 RPM 케이스는 어떤 경우에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거 설명했나? 안 했어? 네, 그럼 얘기해 보세요. 픽스드 RPM 케이스는 어떤 때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부분은 내가 설명했죠. 그죠? 페이지 앤 달러도. 다이렉트 드라이브 로우 스피드 디젤 엔진. 그거 설명했죠? 네. 그 경우에는 다이렉트 드라이브라는 거는 기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RPM이 엔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물론 엔진 RPM도 변합니다. 네? 자동차 엑셀 밟으면 엔진 RPM 변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배는 일단 시동 걸 때는 느리겠지만 일단 항해 중에는 거의 정규 RPM으로 돌아요. 네? 스피드 그래서 스피드도 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스피드가 뭐 15노트다, 25노트다. 그게 순항 속도거든. 네? 내가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에서 LA항까지 가는데 2주 걸린다고 그러나 뭐 그러던데. 네, 대충. 요즘엔 좀 더 빨라졌나? 그럼 2주 동안은 그냥 그 스피드로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25노트든지 15노트든지 디자인 스피드로 가는 겁니다. 물론 태풍이 불기도 하고 뭐 다른 사건 때문에 조금 벗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엔진 RPM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 돼.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럼 프로펠러도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외에 트랜지션트하게 뭐 엔진을 껐는데 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설계 상태의 조건이 LPM이 고정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뭘 결정하냐면 대개는 다이아미터를 결정. 그러니까 RPM과 다이아미터가 제일 중요한 인자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그 전에 뭐 타입이 어떻고 블레이드 개수가 어떻고 하는 것들은 또 있지만 그거는 이미 정해졌다고 보고 거꾸로 픽스 다이아미터인 경우가 있어요. 이건 또 어떤 경우라고 했지? 이것도 설명했는데 지난번에 페이지는 아닌데 딴 사람 대답해봐. 어떤 경우가 픽스 다이아미터라고 했어? 기억 안 나? 사이즈가 응. 프로펠러를 설치하는 위치에서 어느 일정 초과하면 그렇죠. 부딪히죠. 근데 어떤 배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고 그래. 그 얘기도 했는데 내가. 응? 대답해. 알아? 대형 선박에서 네. 대형 선박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소형선에서는 여유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대형선에서는 항상 다이아미터를 더 키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배에 비해서 프로펠러가 아주 작은 거예요. 대형선은. 소형선은 상대적으로 배 크기에 비하면 프로펠러가 큰 겁니다. 공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선에서는 가능하면 다이아미터를 크게 잡는다. 그래야지 옵티멈 최적 하이 그 에피션시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픽스 다이아미터 케이스는 최대로 장해버리면 그 이상 못하니까 거기서 결정 그냥 끝나는 거죠. 다이아미터가. 그런 경우에는 RPM을 구하기도 하고 또 RPM까지도 어떤 경우에는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대형선의 로우 스피드 다이렉트 디젤 엔진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이아미터는 최대로 해놓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한쪽을 희생해야지. 다행히 두 개를 맞추고 나머지 피치나 뭐 에어리어 레이쇼 그게 좀 더 세컨다리 오더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들인데 그거를 조정해서 맞으면 좋은데 다이아미터가 RPM 정해졌고 그거가 정 안 되면 한쪽을 희생해야지. 뭐. 다이아미터는 더 키우려면 선형을 좀 파든지 아니면 그거 안 되면 엔진에 기어박스를 넣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버릴의 캐피테이션 차트인데요. 여기도 아까 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보십시다. percentage cavitation on back of propeller blade. 근데
5%, 10%, 20%, 30%. 아까 우리 컨디션 정도는 5%였어요. 그죠? 로컬 캐비테이션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로컬 캐비테이션 넘버. 그거를 행축을 했고, 여기는 타우라고 해서 이게 스러스트하고 뭐 스피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텀들입니다. 여기 뭐라고 썼어요? Relative Velocity at 0.7 radius 에서 무슨 수치들을 한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0.7R 뭐 이런 말 수치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도 어딘가 있나? 여기도 0.7R이고 그렇습니다. V, R 0.7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팁의 볼텍스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팁의 볼텍스가 생긴다. 왜 팁의 볼텍스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같은 속도로 돌더라도 허브 쪽은 거의 안 움직이니까 여기 유체 스피드가 느리고 팁 쪽은 유체 스피드가 무지하게 빠른 거죠. 그래서 풍력 발전기 아까 얘기했잖아. 팁 쪽은 마하 속도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마하가 초당 300, 400? 그 금방 아니지. 그렇게는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속도라는 게 아무데나 재면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되나, 기준이. 팁에서 재느냐, 허브에서 재느냐. 그래서 0.7R이라는 건 보통 기준을 삽니다. 다이미터에 0.7 되는 근방에서의 유체 스피드의 디자인 컨디션.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대를 한다는 거고. 여기 30% 백 캐비테이션, 20% 백 캐비테이션, 10% 캐비테이션 했고, 여기에 카고시 프로펠러 위드 무슨 섹션이라고 써 있어요? 네? 무슨? 스페셜? 이거 워십이야? 워십 프로펠러 위드 스페셜 섹션. 스페셜 섹션이라는 거는 이 프로펠러 근방의 섹션 쉐입이 아주 특이한 경우고, suggested upper limit for merchant ship propeller. 예? suggested lower limit for tugs and trawlers.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는데, 아까 기본적으로는 5%를 했었죠. 그죠? 또 다른 차트인데, 이거는 thrust coefficient KT와 efficiency eta O를 표현하는, 이게 eta O를 나타내는 커브였어요, 아까. 그죠? 그리고 아까 두 개가 이렇게 보였었고, 세 개만 보여줬던 경우에, 그건 결과 하나의 프로펠러에 대해서 한 거니까, 이건 여러 프로펠러를 해서, 어드밴스 코피션트, 서스트 코피션트, 에타, 그 다음 토르 코피션트에 10배 했는데 10배 안 하고 차트를 다르게 했죠. 아까는 10배로 해서 같이 그렸는데, 여기는 10배 대신에 이쪽에, 그리드를 바꾸게 했습니다. 그래서 옵티멀 다이아미터 프로펠러, 헐 프로펠러 시스템, 러겐 시리즈, 파이브 블레이드, 에리얼 레이쇼, 피치 레이쇼, 피치 다이아미터 레이쇼.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KT, 뭐 타우, 뭐 베타 이렇게 이용해서 설계를 한다. 또 현장 그림은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바겐인젠, 이 타이틀은 비슷해요. 바겐인젠 B 시리즈 프로펠러 커브 for optimum diameter propeller for 5 blade area rati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쪽에 보면 open water efficiency 아까 에타오였고, 이쪽은 KT over J. 그러니까 KT는 torque coefficient고 J는 advance rate coefficient고. 그래서 여기에 이타오 커브가 있고 뭐 다른 커브들이 이렇게 같이 그려놨습니다. Easier to use the table and interpolate for area ratio. Unknown diameter can be obtained from the optimum advance ratio. The graph can be used for quick result or check the result to give the optimum pitch diameter ratio. 이제 일부만 따라왔기 때문에 보기가 쉽진 않지만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설계할 때는 실제 정확한 값을 냈고,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모든 설계에. 커브는 금방 찾는데 좋다. 그런 얘기고, 그 과정에 우리가 이제 옵티멈 다이아미터를 찾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RPM은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 거꾸로 다이아미터가 정해져 있으면 RPM을 찾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나타나는 커브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 POP 프로그램을 써서 우리가 에타O, 오픈 워터 프로펠러 에피션시를 최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고요. 거기에 다이미터와 캐비테이션 컨스트레인트. 다이미터도 우리가 얼마 이상 못 간다. 컨스트레인트 줄 수 있습니다. 대형선은 대개 그 컨스트레인트 맥시멈까지 쓴다 그랬고, 예? 다이미터 컨스트레인트에 걸려 있는데 쓴다. 또는 그러니까 설계할 때 쓰기도 하고 뭐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미 설계가 끝난 프로펠러의 성능 치수들을 계산하는 데도 쓸 수가 있겠죠. 질문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이제 프로펠러 설계에 대해서는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그 어떤 프로펠러 타입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프로펠러 에피션시를 높이자. 그런 게 아까 그 옵티마이제이션의 목표였으니까 그 장치들을 이용해서 프로펠러 에피션시를 높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또 그린쉽이라고 해서 그 효율을 높인 배를 만드는 게 큰 지상 과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그 환경 오염을 줄이려다 보고 에너지 절약을 하려다 보니까 그린십 개념이 나온 거예요. 뭐 그린이라는 개념은 바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육지에도 적용되고 다 되는데, 배 입장에서 보면 우선은 그 배기가스를 컨트롤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배기가스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배의 저항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프로펠러 효율, 프로펄전 에피션시를 높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최근에 다시 또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웨이크 임프루빙 디바이스가 있어요. 왜 웨이크 임프루빙을 해야 되느냐? 웨이크 분포도에 따라서 배가 여러 가지 효율을 좋게 할 수도 있고 진동도 낮출 수 있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웨이크 분포도가 아주 왜곡되어 있으면, 나쁘면, 뭐 나쁘다 좋다, 어느 게 나쁘다 좋다 내가 얘기를 안 했지만, 제일 좋은 경우는 웨이크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균일한 분포도를 가지면 제일 좋죠. 근데 그럴 수는 없죠. 배가 앞에 있다 보니까. 그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배가 뚱뚱한 배들이 문제가 돼요. 배가 뚱뚱해서 선비까지도 뚱뚱하다가 근데 프로펠러는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예 그냥 바지처럼 뭉툭하게 뚝 잘라서 네모난 박스 뒤에다 프로펠러 딱 달았다. 그럼 프로펠러가 잘 작동 안 할 거라고. 네? 박스 뒤에다가 프로펠러 달고선 배를 밀겠다 그러면 이 물이 막 흐름이 막히고 앞에가 그래서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날씬하게 하는 거죠. 근데 뚱뚱한 배는 어차피 날씬하게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웨이크 필드가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많이 빨리 오고 많이 꺾이기 때문에 많이 빨리 오고, 그리고 아래하고의 차이가, 아래는 거의 빈 공간이니까 그 차이가 커지고 뭐 그런 게 안 좋은 웨이크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완화시키느냐 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Duct in front of propeller, 미스이라고 하는 일본 회사에서 제안한 방법이고, Asymmetric afterbody, 그다음에 fin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Asymmetric afterbody는요, 프로펠러가 한쪽으로만 돌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예 물결을 거기에 맞춰서 조금 비틀어져서 보내자. 그냥 배는 좌우 대칭이죠. 그러니까 웨이크 필드도 좌우 대칭으로 오는데, 프로펠러가 한쪽으로 돌기 때문에 이게 이쪽에서 만나는 거하고 이쪽에는 점점 속도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 있죠. 네. 그 문제를 이놈하고 이렇게 맞게 이렇게 같이 가게 이렇게 꼬아주자는 얘기입니다. 아시메트릭 하다는 게. 웨이크 필드를 프로펠러 방향으로 맞춰서 주자. 그런 아이디어는 핀은 뭐 덕트나 마찬가지인데 물결의 방향을 좀 바꿔보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웨이크 필드 임프루빙이 아니라 프로펠러 자체 임프루빙하기 위해서 대개는 노즐을 답니다. 그래서 노즐의 종류에 따라서 컬트 노즐, 그러니까 배에다 노즐을 붙이느냐, 아니면 프로펠러에다 붙이느냐, 아니면 그냥 노즐을 아까 여기도 핀이라고 했는데 핀이나 팁이나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블레이드, 프로펠러 블레이드 끝에 이렇게 뭘 하나 대는 건데, 이거 비행기 날개 끝에 이렇게 대는 거 봤어요?
윙팁이라고 그래서 비행기 날개 맨 끝에 이렇게 하나씩 단 거 봤어요? 아니면 비행기 날개 끝에 이렇게 접은 것도 있네. 접은 거. 봤어? 못 본 사람? 다 봤네? 못 봤어. 비행기 요즘에 안 타봤구나. 비행기에 관심도 없고. 모든 비행기가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비행기가 그런 건 아닌데 비행기 끝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어놓은 데도 있고 옛날에 색색이라는 게 뭐가 있긴 있었죠. 근데 하여튼 왜 그렇게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속도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여기가 항상 문제가 생기죠. 네? 그리고 이제 비행기는 뭐 이렇게 날아가니까 꼭 제일 빠른 거 아니야. 이렇게 돌진 않으니까. 근데 하여튼 팁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비행기를 가지고 뭐라고나 풍동 실험을 할 때 거기에 그 흐름을 갖다가 이제 보기 위해서 뭐 색깔 연기를 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보면 여기서 회오리가 생긴 걸 팁볼텍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런 게 생깁니다. 비행기 이렇게 날아가면 팁볼텍스 왜 생기느냐면 뭐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 꼬이니 뭐 조금 뭐 이척각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저항에 많이 영향을 준대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걸 달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에 효과가 있나 봐요. 아니면 꺾는 거나 다는 거나 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팁볼텍스를 아예 없애지 못하지만 그걸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거고 똑같은 아이입니다. 팁 on a blade. 여기는 오히려 그 영향 말고도 이게 또 이렇게 속도도 높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돌기 때문에 회전하기 때문에 비행기하고 또 달라서 그보다도 아까 컨트롤 로테이팅 프로펠러는 여기 설명이 안 나오는데 그림을 하나 나옵니다. 책에만 나왔나? 내가 여기 카피를 안 했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미츠이 덕트라는 게 아까 보면은 덕트를 프로펠러 앞에다 달아놨어요. 이거는 웨이크를 향상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웨이크 필드를. 그러니까 이 덕트를 달아놔서 물을 이렇게 몰아주는 거죠. 몰아주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여기 밑에가 좀 더 각도가 좀 다르죠?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이용해서 배마다 좀 다르겠지만 균일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모아줘서 균일하게 만든다. 근데 이제 모아주기도 하고 덜 펴주기도 하고 이제 그것도 종류마다 다른데 지금은 모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asymmetric duct, vertically asymmetrical, also circumferentially asymmetric. 근데 vertically asymmetric한 게 여기 지금 크기가 지금 이 그림이 잘 안 나왔습니다만 여기가 좀 넓고 여기가 좀 좁습니다. 덕트가 아시메트릭하다는 게 똑같지가 않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고요. 또 서컴펜스라는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균일하지 않다는데 이 그림을 봐서는 지금 봐서는 뭐 좌우대칭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조금 다른 모양이지. 이건 뭡니까? Schnicklus duct wake distributor. Various fin over propeller are also used. 여기에 이런 핀이죠, 이거 핀. 선체 핀을 달아서 뒤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겼나 봐, 진짜로. 뭐 어떻게 생겼는지 이건 프로펠러인데, 프로펠러 샤프트인데. 하여튼 이런 핀을 앞부분에 달아서 물의 방향을 바꿔줘서 웨이크 필드를 좋게 만드는 거라. 질문 있어요? 질문? 또 이제 이거는 vortex free, tip vortex free propeller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duct인데요. 일단 이렇게 바깥 둘러싼 건 덕트라고 그러고 요 그림이 좀 희미하는데 요 끝에 좀 팁에 뭘 달아놨어요. 그래서 tip vortex free라는 건 아까 이 와류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팁 끝에서. 그래서 그거를 장착한 배의 그림이고 여기에 이제 컨트라 로테이팅 프로펠러가 여기 있네요. 이 프로펠러가 원래 프로펠러는 이건데 뒤에 이런 프로펠러 하나 더 답니다. 그래서 이게 대개는 반대 방향으로 돌든가 뭐 그렇던데 하여튼 이거 저도 하여튼 from Kobe Steel 일본의 고베 스틸에서 선전용으로 만든 advertisement they are saying 10% improvement
효율을 10% 정도 올린다. 후류에 오는 에너지를 좀 더 흡수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additional thrust를 얻는다. 뭐 그런 얘기네요. 이런 것들이 additional thrust를 얻는다. 힘을. 제대로 안 보여서 어저께 내가 읽었는데 밤에는 그 정도 많은 건 넘어져. 자, 노즐 얘기했어요. 노즐 덕트 프로펠러. 그래서 콜트 노즐은 그 덕트가 노즐이 선박 선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터그보트에 많이 쓰이는데 볼라드 풀이라는 건 힘이다. 터그보트는 그 자기의 그 선전 나는 짐을 컨테이너를 13,000 TU 갖고 다닙니다. 그 대표적인 뭐가 있잖아요. 근데 하고 컨테이너십은 대표성이 컨테이너 몇 개 싣고 다니냐 너 그거고 군함은 너 미사일 몇 개 싣고 다니냐 대포는 몇 개 있냐 대포 사이즈는 몇 개냐 뭐 이런 대표적인 거고 터그보트는 하는 일이 뭐냐면 배 끌어주는 일이니까 그 끌어주는 힘이 얼마나 세냐 그래서 큰 배도 혼자서 다 커버한다 뭐 그런 걸 해줘야 돼. 그래서 근데 콜트 노즐을 사용하면 뭐라는 거야 지금 그 힘이 다이아미터를 고정해놨을 때 같은 다이아미터 쓴다고 할지라도 힘이 30% 40%나 늘어난다. 그럼 좋은 거죠. 당연히. 왜 늘어나냐고? 덕트를 썼더니 네? 그러면 그 반대국보가 있을 거 아니야. 효율은 좀 떨어져요. 효율은. 그렇지만 작은 배를 가지고 큰 힘을 내야 되니까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덕트 프로펠러 써요. 이런 경우에는 프로펠러 다이아미터가 최대화됐겠지 이미. 그죠? 최대한 걸 달겠지. 그러니까 터그보트는 배 사이즈에 비해서 그 프로펠러 사이즈가 큽니다. 커야지 힘을 많이 낼 테겠죠. 근데 더 많이 내기 위해서 덕트를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단면이니까 이게 삥 둘러싸여 있는 거죠. 프로펠러 주위로 덕트는 쓰여 있는데 디슬러레이팅 타입이 있고 억슬러레이팅 타입이 있어요. 이거 보면 이렇게 휘었냐, 뭐 이렇게 휘었냐, 뭐 이런데 하여튼 플로우가 지나가면서 속도가 더 늘어나냐, 줄어드냐, 뭐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더 빨라질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 각도를 가지고 조정한다. 그렇습니다. 덕트의 그러니까 쉐입도 조정을 하는 거고 덕트 쉐입도 아까 이거 보시면 요 나카타이처럼 이렇게 양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속도를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9배가 위로 있냐 아니냐 그거네. 각도보다도 요 블레이드 쉐입이 여기가 9배가 세냐 아니면 이 안쪽이 9배가 세냐 그걸로 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이 속도가 빨라질 거다. 여기에 비해서는 느려질 거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각도도 각도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는 덕티드 프로펠러에 대한 아까 비슷한 그림 봤던 그림이에요. 이것도 근데 여기는 덕티드 프로펠러 디자인을 위한 페이퍼에서 갖고 온 거고 반만 앤 오스트왈드 아까 그 P&A에 챕터 썼던 그 유명한 프로펠러 전문가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 뭐 에타오에 뭐 KQ에 뭐 10KQ에 KT에 스크류 바게닝겐 시리즈의 4-70라고 하는 스크류 시리즈의 노즐 안에다 집어넣고 실험한 차트죠. 이 사람들은 실험을 이 상태에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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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점들을 쫙 찍어놓고 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발표한 거지. 예?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써먹을 수 있게 했다. 고마운 일이죠. 우리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섹션인가 이게 Minimizing Vibratory Excitation. 그래서 리프트 베리에이션이 있고 또 Alternating Sheet Cavitation이 있고 Local Wake Variation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동이 생긴다. 프로펠러 때문에. 예? 프로펠러 Induced Vibration이라고 불러요. 프로펠러 Induced Vibration.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함정에서 심각합니다. 함정은 쏘나가지고 탐지하잖아요. 진동을 안 내고 싶은데 제일 먼저 진동이 나오는 거는 엔진이죠. 예? 그래서 엔진을 다 어떻게 해서 잠수하면 모터를 달아버려. 디젤 엔진은 꺼버리고 예? 조용하려고. 모터는 조용하잖아. 그런데 프로펠러에서 소음이 나는 거야. 프로펠러 소음은 그래서 줄여야 돼. 그래서 잠수함 프로펠러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하이스큐 프로펠러라고 해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휘었고 블레이드가 날개수도 많고 소리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 줄이려고. 그 다음에 진동수도 이게 날개 개수가 많으면 하이 프리퀀시가 되고 이렇게 단위 면적당 이게 작아지니까 진동 압력이라고 그러나? 압력 변동이 작아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게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상선에서는 주로 뭐 어느 정도 생기는 건 문제가 없는데 배가 부서지니까 문제가 되니까. 프로펠러는 캐비테이션만 없으면 소리 좀 나는 거는 뭐 그냥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함정은 하이스피드로 가야 되니까 더 빨리 돌리고 상선은 그렇게 빨리는 안 돌려도 되니까. 그래서 제게는 여기 클리어런스 비트윈 헐과 프로펠러를 주로 가지고 컨트롤합니다. 상선은. 그래서 배에 진동이 안 전달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웨이크에 대한 무슨 코피션트고요. 여기 써 있습니다. WA가 이렇게 정의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캐비테이션 넘버라고 해서 아까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시그마라고 부르는 거고, 내 다음 페이지에 아마 정리해 놓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려놨더니 moderate excitation force가 나오는 데고 high excitation force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윈 스크류가 있고 벌브 이거 뭐라고 썼습니까? 하여튼 보통 그래서 이 정도에서 보통 설계를 하는 모양이고요. 여기 캐비테이션 넘버에 대한 정의인데 이게 보통 쓰는 캐비테이션 넘버가 아니라 요 프로펠러를 위해서 사용하는 캐비테이션 넘버고 또 여기에 웨이크 필드에 대한 로컬 테일러 웨이크 프랙션이고 이거는 circumpression mean wake at characteristic radius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진동의 그 크기를 제어하기 위한 그런 수치들을 봅니다. 자, 캐비테이션 넘버는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프레셔죠. 프레셔들의 차이. 지난번에 베이퍼 프레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면 압력이 떨어져서 물이 빨리 끓어서 등산 가서 밥 해 먹는데 밥이 선다. 네. 점점 더 올라가면 1km, 2km, 3km 올라가면 비행기 타고 거기서 물을 끓이면 50도에서도 물이 끓래? 뭐 이렇게 되다가 20도에서도 끓래? 10도에서도 끓래? 그게 바로 캐비테이션이다 이거죠. 물속에서. 근데 그 압력 떨어지는 거는 속도 때문에 베르니케이션 때문에 떨어진다고 그랬고요. 하여튼 레퍼런스 프레셔라는 게 있고요. 베이퍼 프레셔라는 플루이드의 베이퍼 프레셔라는 거는 온도의 함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물속에서는 온도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니까 이가 안 변하는 수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치에서의 프레셔는 다른 거죠. 예? 블레이드 따라서 프레셔가 다 다른 거죠. 그때마다 캐비테이션 넘버가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density of fluid도 뭐 고정된 거라고 보면 되고, velocity of fluid가 이게 변동되는 거죠. 그죠? 변동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팁에서는 빠르다 그랬고, 그래서 팁에서 캐비테이션 넘버가 높아져서 캐비테이션이 생긴다. 그래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 슬라이드군요. 네. 그래서 그냥 보통 그냥 성급협회 DMV ABS에서 제한하는 이 클리어런스는 얼마 이상 내야 된다. A는 얼마 이상 내야 되고 B는 얼마 이상 내야 되고 C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놈들 이 프로펠러가 진동을 만드니까 그죠? 플럭추에이션을 주니까 그 플럭추에이션 때문에 유체력에 의해서 여기를 때린다고. 유체가 쾅쾅쾅쾅 때립니다. 변동 압력 때문에. 그래서 그놈을 줄여주기 위해서 거리를 띄우라는 얘기예요. 이 캐비테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이놈 프로펠러 자체에 오는 진동은 일로 전달돼요. 축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캐비테이션을 줄여줘야 되는 거고, 프로펠러 자체도 진동이 생기죠. 그래서 그놈의 샤프트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거 말고도 이쪽에 오는 진동, 이 체력에 의해서, 그런 것들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섹션 0.1 LPP ahead of AP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아야 돼. 응? AP가 뭔지 설명했죠? AP? After perpendicular? FP는 for perpendicular? 그거보다 앞부분에, 앞인데 얼마큼 앞이냐면 LBP죠, 사실. LPP나 LBP나 같은 얘기인데. perpendicular. length between perpendicular의 10%. 아니야. 10% 맞나? 0.1 LPP면 10%네요. 오, 굉장히 많이 앞에 온 건데? 그죠? 거기서의 무슨 쉐입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프로펠러보다 LPP는 LBP, AP는 이쯤 됩니다. AP는 보통. AP는. 러더 스토크 보통 이 라인을 따라가거든요. 러더 축, 러더 돌리는 축. 거기서부터 LBP의 10%만 하면 한 이쯤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럼 배마다 다르겠지만. 거기서 섹션 쉐입을 가지고, 프로펠러 샤프트 센터로. 질문해보세요, 질문. 해봐, 아무거나. 대형소마 같은 경우에는 로스트를 쓰고 그리고 다이어렉트로 성미도 케이스는 정해져 있잖아요. 두 개가 해당이 고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형소마 같은 경우에 두 개를 같이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아까 설명했는데, 피치 레이쇼나 에어 레이쇼나 다른 베리어블들이 또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베리어블이 딱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중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피치 레이쇼하고 에어 레이쇼. 그러니까 프로펠러 면적을 넓게 하면, 좁게 하면, 아까 비행기는 좁다 그랬고, 배는 넓다 그랬는데, 넓은 중에서도 더 넓게 하든지, 그러면 프레셔를 아무래도 디스트리뷰션 되겠죠, 넓어지면. 예? 그러면은 조금 더 효율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힘은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컨트롤 할 수 있는 베리어블이 손이 묶이면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정해버리면 손이 묶이는 거랑 마찬가지야. 내가 뛰어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손이 묶이니까 아무래도 에피션시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해낼 방법은 있다는 거지. 세컨다리 파라미터인 피치 레이쇼나 에어레이쇼나 이런 걸 가지고 마력만 일단 내면 되니까, 그죠? 효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이렉트 드라이브 못 하는 거지, 예? 기어를 넣든지, 아니면 선형을 고쳐서 다이아미터를 늘리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죠. 또, 질문?